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원, 사격하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가 당연히 이제 친미 쪽인 국힘당을 더 원하는 것은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또 윤 대통령하고 아무래도 더 잘 맞겠죠. 트럼프 모든 정책을 밀어볼 때도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친중 반미 인사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제 트럼프가 선거가 있는 날에는 개표 완료 당일 끝내야 된다. 이렇게 호언을 했어요. 예. 그래서 베니 존슨 보수 농객이죠. 베니 존슨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President Trump announces plans to push for all votes to be fully counted by 10 p.m. on future election nights. 앞으로 선거일 밤 10시에는 개표 완료. 그러니까 투표 완료가 아니라 개표 완료 시키겠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부정선거 척결시키겠다는 거죠. 미국에 너무 부정선거가 만연해 있다. 뭐 한국도 지금 시츄에이션이 비슷하죠. 자, 이렇게 베니 존슨이 올린 영상인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목소리. Place. One of the things we're going to do is we've got to fix the election so that we get honest counts and they get done by $10 in the evening or something thereabouts. They have places where they're still counting votes.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계엄령 선포한 이유는 이미 트럼프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계엄령 선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게 그게 시체말로 보통 깡으로는 할 수 없는 건데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배짱이 좋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 트럼프도 계엄령 선포한 적은 없었잖아요. 부정선거는 주장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트럼프하고 교감이 있고,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추론해 보는데 트럼프가 어느 정도 이 부정선거는 한국이 부정선거 온상이니까 한국을 필두로 해가지고 미국에도 관여했고, 제가 누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한항공 그 여객기에 부정표가 잔뜩 들어가 있었는데 그 건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작년 7월 트럼프가 측근 2명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부정선거 파악하기 위해서. 그건 트럼프가 시켰기 때문에 간 거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부정선거 폭로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트럼프 지금 입만 열면은 계속 부정선거 얘기하고, 오늘도 밤 10시 전에 모든 개표를 완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부정선거 이슈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선거 때문에 자기가 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2020년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부정선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사실 한국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유튜브가 제재를 안 했는데 미국 부정선거를 얘기하면은 제재를 어마어마하게 가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한국의 레거시 미디어, 조중동을 비롯해서 KBS, MBC, SBS가 부정선거를 보도하지 않는 제대로, 그것도 비꼬듯이 보도하는 게 아니라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한 가짜 뉴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만연하다고 그러면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사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저널리스트면은 파헤칠 생각을 해야지. 이걸 자꾸 덮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악한 행위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하고 한국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다행히 작년에 당선이 돼서 too big to break, 압도적으로 표를 많이 얻은 덕분에 부정선거를 극복하고 당선이 될 수가 있었고, 그 말도 안 되는 주들, 신분증 없이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미네소타 이런 주들에서 뭐 오리건도 마찬가지고 워싱턴주도 마찬가지고 DC도 마찬가지고 신분증 없이
투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불체자들도 투표 많이 참여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미시건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유학생, 그것도 하필이면 중국인 유학생이 투표한 게 적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표로 간주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중국이 배후에 있다고 봐요. 부정선거 배후에. 이번 중국 유학생이 적발된 것도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정선거가 있는 한 민주주의는 있을 수가 없어요. 공정한 선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정선거 파헤쳐야 되고, 한국 마찬가지고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2020년 때 선거 이슈들 다 파헤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한국도 엮여 있고, 저는 애리조나주 피닉스 계속 거기에 신경이 쓰여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얘기 안 하지만 저는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 이슈를. 그리고 한국 2020년 총선, 저는 부정선거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도 심각한 수준의, 고든창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했지만 고든창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2020년 그건 완전 100% 부정선거라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한국 지난 10년간 선거 의문이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음모론이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다 진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피자 스캔들도 저는 그 완전히 100%, 200%, 1000%, 1000% 팩트라고 봐요. 그리고 FBI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진 정보국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피자 스캔들이 가짜라고 치부하고 조사를 안 해요. 이메일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미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은. 야, 이게 눈에 이게 분명히 아동성 범죄인데 이런 거를 덮어? 이 썩을 놈들이 이런 걸 덮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걸 이제 음모론 치부하고 메인스트림 때문에 메인스트림한테 두들겨 맞기 싫고 비겁한 거죠. 그리고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뉴욕타임스가 가짜라고 하니까 가짜인가 보다. 그게 이제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들의 행동이었죠. 할리우드 영화 배우 중에 우파 배우죠. 제임스 우드스. 제임스 우드스 하면은 저는 일단 다이아드 3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썼습니다. X에. 이 투표용지는 한 아파트 건물 로비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투표용지는 삐뚤어진 민주당원들이 수확하기 위해 무르익은 보안되지 않은 투표용지입니다. 이게 다 불법 투표예요. 이 말도 안 되는 표. 이게 결국에는 잡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부정선거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폭로한 거예요. 제임스 우드스가. 저는 캘리포니아에 부정선거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봅니다. 캘리포니아가 최악이라고 봐요. 캘리포니아가.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도. 불체자들도 투표에 대거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튜브라서 그냥 가능성이 높다고. I Love America 뉴스가 X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Any state, any county that is still counting votes on November 6th is cheating. 11월 6일 선거일이었죠. 이때 이후 11월 5일이 선거였죠. 근데 이 11월 6일에도 계속 이렇게 개표한다는 건 그건 부정선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카이데일리 보도인데요. 이재명이 중국 기자단하고 마포에서 극비회동을 했다고. 왜 하필이면 중국 기자들하고 그렇게 만납니까? 이게 좌파 시위대에 그 중국인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윤통 탄핵 이슈에 있어서 왜 중국인들이 의견을 내는 겁니까?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 마포구 한 북카페 전층 임대 신화통신 인민망, 친중 아니랄까봐 참. 인민망은 중국 관영지 인민일보 인터넷 신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특파원들을 비롯한 한국 주재 외신 기자들과 비공개 모임을 갖고 개미 개체 수가 늘어나는데, 전쟁이 나면 목 잘린 개미, 허리 잘린 개미가 있다. 살다 보니까 인간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대규모 전쟁을 통해 개체 수를 줄인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치 예언하듯이 누군가 것을 뺏어야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점점 나아가다 갈등도 격화되고
신념도 강화되고 충돌 사태를 좀 더 지나가면 결국 대규모 전쟁 같은 게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은 되지만 그걸 향해서 계속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심중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날 행사는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 공식 일정으로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는 오프 더 레코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오프 더 레코드라는 거는 이제 공식 발언은 아니라는 얘기인데 공식적으로 알려지면 안 되는 기사로 다루지 말아달라는 얘기죠. 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국민 의지는 외신 영향을 꽤 많이 받는다. 뭐 이건 저도 어느 정도 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렇게 중국 기자들에게 읍수하듯 말했다. 스카이데일리는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한일 관계 개선에 어깃장을 놓은 민주당 대표답지 않게 이례적으로 일본의 우호적인 발언도 했다고 하는데 한일 관계가 이런 식으로 막 충돌될 정도로 국민들 사이에 적대감을 가지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문화 개방한 것처럼 대한민국 문화 발전에 엄청난 자산이 된 K-팝으로 함께 가야 한다. 이날 행사에는 일본 측에서는 기자클럽 회장인 사쿠라이 노리오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면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가는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 CCP가 있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전 세계가 한국 정세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가운데 중국 기자단이 포함된 이재명 대표 극비 회동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적절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행사에는 20명 안팎 외신 기자들이었는데 중국 기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서양인 기자들은 단 한 명도 모습이 잡히지 않았다. 예, 스카이데일리도 반미라는 걸 부각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뭐 미국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미국 덕분에 한국이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한미 동맹 덕분에 한국도 물론 근면한 국민성도 있었지만 한국 경제 성장에는 한미 동맹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중 반미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이 북한한테 묶였어야 됐다. 북한 위주로 통일이 됐어야 됐다. 그런 논리를 굉장히 많이 펼칩니다. 정신 나간 소리죠. 완전 미친 소리고 배우지 못한 무식한 소리죠. 정말로 공산주의가 그렇게 환상적으로 좋다면은 북한은 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 그렇게 가난에 찌듭니까? 그러니까 난 탈북자 욕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을 그렇게 비판하더라고요. 그 친중 반미하는 사람들이. 물론 탈북자라고 다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죠. 그리고 뭐 한국 와서 적응하기 힘들어 해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 많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것도 이제 주류 언론들이 많이 보도하지 않는 내용이고 실상이긴 해요. 하지만 탈북자한테 북한으로 돌아가라? 여기 왜 왔어? 너는 반역자야. 이렇게 비난하는 민주당 인사들을 보면은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탈북자들 중에서도 이제 참고로 그거는 말씀드려요. 탈북자들 중에서도 한국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또 한국 사회가 이제 차별이 좀 있다 보니까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차별이 있다 보니까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탈북자들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거는 팩트예요. 일부. 자, 조선일보가 다시 원래 윤가 논조로 돌아가는 걸까요? 윤 대통령 탄핵 대응 잘못이 65%, 잘하고 있다는 30%. 뭐 비꼬 와서 보도한 건지 아니면은 두둔해서 30%도 이것도 많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보도한 건지 논조가 살짝 조금씩 다르어진 건 사실입니다. 조선일보가. 근데 그러면서도 딱 부재 이걸 넣었네요.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재명 31% 1위.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 36%, 국힘 32%. 그래도 별로 차이 안 나는 거죠. 탄핵 정부 감안하면 정당 지지율에서.
저는 근데 탄핵 정국에서 제일 보면서 화나게 하는 인물이 있다면 이 사람이에요. 최악의 인물이 아닌가 싶은데 이번 그 탄핵 정국에서 저는 바로 최상목이 왜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넣었는지, 만약 헌재에서 이제 탄핵을 합헌이라고 판결하면은 이 인간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윤 대통령이 트럼프 때처럼, 트럼프도 자기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 기반이 약했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그 작년에 이제 그라운드 씨하고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죠. 한국 정치나 미국 정치나 이렇게 기반이 약했다. 윤통 같은 경우에는 또 아웃사이더 정치인으로서 기반이 약해서 자기 사람이 너무 없었던 거죠. 최상목 대통령 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 넣은 것도 바로 그렇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이게 문제인 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한 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수사권도 없는데 체포영장 청구, 그 수사하는 오동훈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이호영 경찰청 차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도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배신자로 둘러싸인 게 똑같습니다. 트럼프도 그렇잖아요. 트럼프도 임명한 모든 사람한테 그 배신당했죠, 정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부터 해가지고 고통스러워. 저는 트럼프가 당선된 만큼 정말 기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2000년대부터 트럼프를 지지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그런 정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대선 후보로 출마하진 않았지만 그 사람이 팍스 뉴스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출연하면서 얘기했던 걸 보면 2003, 4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정치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팍스 뉴스에 고정적으로 나와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희 가족들한테도 트럼프가 대선 출마 제발 했으면 좋겠다고. 2007년, 8년 그때. 그러니까 제가 2011년에는 제가 이제 그 이메일로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고요. 너무 지지한 나머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런 마음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중간에는 트럼프를 또 잠깐 싫어했습니다만 2012년에 출마 안 해가지고 출마한다 하면서 안 하니까 이게 양치기 소년 아니야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6년에 대선 출마할 때 2015년 6월 16일 그때 제가 기억나요. 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거야. 출마한 첫날 그때부터 제가 그 트럼프 유세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싹 다 봤어요. 그때는 또 이제 첫 출마라서 유세마다 이렇게 연설 패턴이 좀 달랐습니다. 지금처럼 좀 계속 이렇게 반복하지는 않았어요. 좀 더 그 변화가 좀 있었어요. 초반에는. 처음에 첫 사이클 때는.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예, 그리고 제가 한국 언론, 한인 언론 통틀어서 최초의 보수, 미국 정치에 있어서 보수 논객 아닙니까? 보수 언론인. 계속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옹호 논조 칼럼을 썼죠. 예, 칼럼을 거의 에브리데이 썼습니다. 유튜브 하기 전에. 그 중앙일보 신문 보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미주중앙일보. 폴리톡이라는 그런 그 시리즈물을 통해서도 그렇고 제 고정 칼럼 통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제가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그런데 그 기쁨만큼이나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4년 내내. 트럼프가 집권한 내내. 왜냐면 배신당하는 거 맨날 보고 공경에 처할, 뉴스만 봐도 맨날 공경에 처하는 게 여러분께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트럼프. 마이크 펜스도 그렇고 국방장관 짐 매리스도 그렇고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 국가안보장관 HR 맥마스터, 앤서니 스카라무치 공보실장, 그리고 존 켈리 비서실장,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배신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이렇게 배신 많이 당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현대 정치인 중에서 트럼프처럼. 이제 트럼프는 이걸 다 이겨내고 두 번째 임기 맞이했는데 저는 2020년 낙선된 게 결과론적으로 볼 때 천만다행이었다고 봅니다. 지금도 훨씬 더 강한 모습으로 이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그리고 세게 나가고 있고 뭐 그린란드하고 캐나다, 영토, 뭐 멕시코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그런 굉장히 이제 강력한 모습, 약간 본색? 트럼프의 공격적인 성향, 그 본색을 이제 드러내는 파나마 운하까지 드러내고 있는데 한국을 뺏긴다? 한국 이제 와서 뺏긴다? 중국한테 절대 뺏길 리가 없죠. 트럼프 입장에서 동맹국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국민 국가 이념이 된 거예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리고 정말 저는 위대하게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트럼프가요. 그래서 7개 경합주도 4년 뒤에는 보수, 우위 주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연방 상하원까지 접수하고 연방 대법원도 6대3 된 데는 트럼프 영향력이 컸죠. 연방 대법관을 3명이나 임명했으니까요. 지명한 거죠. 지명하고 인준 거친 거고 이번에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기 때 이제 윤통도 이 탄핵 상황을 잘 이겨내야 되는 게 이제 관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상목의 한 행위가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 여론은 이제 윤통 편인데 뭐 이번에 시위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5배 더 많다, 10배 더 많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좌파 진영에 비해서. 근데 결국 최종 결정은 헌재가 할 텐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헌재도 폭풍을 막기 싫으면 국민 여론 폭풍을 막기 싫으면은 정말 똑바로 제대로 판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난리 나요 진짜. 헌재가 말도 안 되게 판결하면은 정말 대한민국 완전히 무너집니다. 확실한 건 이겁니다. 예, 트럼프 당선 기점으로 이제 부정선거, 가장 큰 이슈 부정선거, 그리고 중공 몰아내자예요. 중공 몰아내자. 안티 중국. 그 두 개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남동 관저 앞에 2030 세대가 Stop the Steal, CCP out, 중국 공산당 꺼져라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겠죠.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도널드 트럼프는 역사상 저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이라고 봅니다. 어쩌면은 조지 워싱턴하고 에이브라함 링컨보다도 더 위대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딥스테이트 공격 와중에도 이걸 이겨낸다? 저는 조지 워싱턴하고 에이브라함 링컨도 못 이겨냈을 거라고 봐요. 물론 건국의 아버지 그리고 노예 해방 가져온 링컨 대통령 당연히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들이죠. 하지만 트럼프도 그 대열에는 분명히 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나 이룬 성과가 많고 취지가 좋고 훌륭하고 정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이제 분명히 그런 찬스가 지금 온 겁니다. 제가 볼 때. 트럼프도 탄핵 2번 당했어요. 연방 하원에서. 근데 그걸 이겨냈습니다. 특검 조사는 뭐 두세 개 있었나요? 왜 로버트 멀러 특검부터 해가지고 잭 스미스 특검도 있고 정신 나간 미치광이 특검들 다 이겨냈습니다. 뭐 지방 검사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사장, 뭐 맨해튼 검사장 알빈 브렉 그 공격을 다 뚫고 이겨냈습니다. 예, 언론들 이겨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윤 대통령도 숙제가 같아요. 윤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은 축소판이긴 하지만 한국이 나라는 더 작으니까요. 미국보다. 다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기소, 탄핵 위기 다 이겨내야 되고 이제 부정선거를 만천하에 폭로시키는 거죠. 트럼프도 아직 이거 이루지 못한 거거든요. 트럼프도 이제 1월 20일 취임하면은 그때 본격적으로 파헤치겠죠. 근데 트럼프는 아마 한국도 여기 연관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부정선거에도 한국이 개입된 걸로.
2021년 그 대한항공권 그게 트럼프 팀이 잊지 않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자료들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번만 저한테 보여줬거든요. 익명의 트럼프 팀 한 명이. 그래서 저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폭로시킨다. 탄핵을 이겨내가지고 폭로해서 한국 민주주의를 바로잡는다. 그러면은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지금은 이미 레전드예요. 보수 진영의 레전드입니다. 전설적인 존재가 됐어요. 저는 그 부정선거를 타겟을 하는 그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레전드가 될 수 있다고. 레전드가 됐다고 이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보수 진영의 슈퍼스타로 됐습니다. 지금 슈퍼스타예요. 보수 진영에서 열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그 전에 솔직히 이번에 탄핵 이슈 있기 전에 그렇게 인기 있는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보수 진영으로부터. 하지만 부정선거라는 카드를 잡으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부정선거를 딱 타겟할 때, 아, 이 사람은 슈퍼스타다. 보수 진영의 레전드가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탄핵을 이겨내면은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정선거를 폭로시키고 미국하고 연대해서 트럼프하고 연대해서 아마 폭로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저도 뭐 모르죠. 예, 저도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그동안에 그 처음에 선거운동 첫 번째 임기 때도 그렇고 첫 번째 사이클 그리고 두 번째 사이클 때도 그린란드 캐나다 그리고 이렇게 파나마 운하까지 얘기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막 당선된 직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져가야 된다고. 그래서 뭐 다들 보수 진영에서조차 트럼프 지지 진영도 좀 많이 놀란 그런 모습인데 지금은 대다수가 이렇게 지지를 하는 모습이에요. 트럼프 이제 왜냐면 트럼프를 이제 따르는 거예요. 트럼프가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이유가 있겠지. 근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를 이제 들어보면은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초 운하 건설을 맡았죠, 미국이. 그래서 수십 년에 걸친 협상 끝에 99년 결국 운하 모든 통제권을 파나마 당국에 넘겼습니다. 제가 파나마를 작년에 가봤습니다. 실제로 한인들도 좀 있고요. 거기 한식당도 곳곳에 보이고요.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제가 그 한식당에 갔었는데 파나마에 음식 메뉴가 없어요. 그냥 그날 따라서 주인이 차리는 대로 그냥 먹는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예. 그분의 개인적인 스토리도 굉장히 그 식당 주인 흥미로웠는데 트럼프가 파나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보 문제라고 그러면서 파나마 운하는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 파나마 운하는 중국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는 파나마 운하를 파나마에 넘겨준 거지 중국한테 준 게 아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를 남용하고 있다. 저들은 우리가 준 선물을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제 파나마를 만드는데 38,000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미국인 이제 트럼프가 계속 그 점을 지적해 온 겁니다. 미국 사람이 38,000명이나 죽었다. 파나마 운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은 파나마 운하 전체 물동량 중 미국 화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72%라고 합니다. 72%.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이제 중국인데 22%라고 그럽니다. 중국 화물이요. 이것도 경제 투자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 중국이. 그래서 전문가들은 파나마 운하가 미국 태평양 무역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향후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요충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랬었죠. 이전에 파나마 측이 미국 화물선에 과도한 운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파나마 운하 한가운데에 성조기가 꽂혀 있는 이미지를 자기 트루스 소셜에 올리기도 했죠. 자,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 자치령이죠. 그래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 중 하나인데 첫 번째 임기 때도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미국 땅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expansionist, 이렇게 팽창주의적인 모습을 보였었던 거예요. 그때도 트럼프가.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에 대해서 군사적, 그러니까 지배력 확보를 위해 군사적 행동도 배제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상황인데 어쨌든 어,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요. 천연 자원이 풍부하다고 그럽니다. 그린란드가. 그래서 덴마크 지질 조사국과 그린란드 웹사이트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잠들어 있는 귀중한 광물과 에너지 자원이 길게 나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금, 백금 같은 귀금속은 물론이고 리튬, 타이타늄과 같은 8가지 희귀금속, 그리고 석탄, 우라늄 이런 에너지 자원, 그리고 다이아몬드와 루비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 보석이 많대요 또. 특히 트럼프가 이제 가장 주목하는 거는 여기 기름이 많다고 합니다. 기름. drill baby drill. 기름을 굉장히 화석 연료로 굉장히 중요시하고 저는 그렇다고 봐요. 경제가 살려면은 화석 연료를 그 나라 정책이 그 나라 정부가 얼마나 중요시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경제 운명이 갈린다고 봅니다. 트럼프 때 그러니까 경제가 좋았던 거예요. 트럼프가 귀중하게 여기고 drill baby drill. 시추를 하니까 시추를 활발하게 미친 듯이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미친 듯이. 트럼프는 미친 듯이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화석연료 활성화를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름값 내리기 위해서. 그린란드가 또 배터리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 히토류가 많이 매장돼 있어가지고 또 탐내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트럼프가. 과거 일본이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았을 때 히토류를 일본한테 주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애를 먹은 적이 있었죠. 예, 그만큼 중요한 광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은행은 전 세계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오는 2050년까지 히토류 생산량이 5배 증가해야 한다고 그렇게 예측했고요. 그래서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많은 히토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지리산 그린란드가 자국과 미국 사이에 자리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전략적 요충지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미 그린란드에 조기 경보 탄도 미사일 시스템을 갖춘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주니어에 따르면은 그린란드 사람들이 그렇게 원한대요. 한 절반 이상이.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또 사람들 안 원한다 그러는데 차라리 덴마크령인이 미국한테 가겠다고. 자, 트럼프 주니어가 이제 그린란드에 가지 않았습니까? 영상 Art of the Search에서 이게 나왔는데 잠깐 영상 보도록 할게요. Guys, where are we heading? We're heading to Greenland. Talk to the locals. Talk to people. See what they think about America. Just have a good time. The whole town is showing up, I think, at the airports. Let's go to Greenland. Let's do it. Let's do it. I mean, this is sort of my world as an outdoorsman, as someone who sort of travels to remote parts of the world. I love it. So, what do you need the help with? Medicine, social, everything, job, everything. So, you like the U.S.? I like US. Well, we're leaving the local museum in Nook. Just absolutely cool to see the old hunting styles, the clothes. It's really amazing. It was his original spot. It's where he moved. This is where it all started out here. Awesome trip to Greenland. Super warm welcome. People excited about Trump. They're excited about America. I'm definitely looking forward to coming back and getting to spend a little bit more time on the ground myself.
자, 트럼프 주니어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린란드는 미국과 트럼프를 사랑합니다. 똑같이 멋진 환영을 받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가진 놀라운 자원을 활용해 자신과 국가, 자녀들이 번영할 수 있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러기에는 미국이 더 적합하다는 겁니다. 덴마크보다. 미국령이 되고 싶다는 거죠. 그린란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트럼프 주니어가 그린란드는 아름답다. 찰리 클하고 같이 갔어요. 자, 그리고 일찌감치 진실을 잘 전했던 분이 있죠. 탐사보도 기자 알렉스 존스. 진행자죠. 예. 대한언론의 아버지, 알렉스 존스인데. 자, 이렇게 인포월스에 나와 있습니다. 브레이킹 뉴스 그러면서 속보, 일론 머스크가 민주당 딥스테이트가 LA의 재앙적인 화재에 책임이 있다는 알렉스 존스에 화답했다. 뭐라고 답했을까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딥스의 장난질이라고 봅니다. 불 지르는 거. 자, 이게 왜 딥스테이트가 저지른 거냐. 지금 LA 산불. 또 3시간 전에 다른 곳에서 또 났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하겠고요. 뉴섬 주지사는 여기 보십시오. Governor Newsom has blocked the release of desperately needed water from mountain reservoirs to fight the historic inferno.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뉴섬 주지사는 역사적인 이 지옥과 싸우기 위해 찬 저수지에서 절실히 필요한 물 방출을 막았다. 그러니까 절실하게 지금 물이 필요한데 그 방출을 막았다는 겁니다. 뉴섬이요. 그 나쁜 놈이. 2번은 20년 이상 민주당은 화재 완화 시스템을 유지하고 중요한 지역에서는 브러쉬를 제거하는 시도를 차단했다. 그리고 3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보험회사들은 지난 몇 달 동안 LA 지역에서 수십만 가구 화재보험 받지 못하게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러니까 보험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예. 주요 민간 보험사들이 산불이 발생하기 직전에 그 전에 최근 수년간 급증한 화재에 따른 비용 부담 탓에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철수 수순을 밟아 온 겁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지역 최대 민간 보험사인 스테이트 팜 제너럴은 지난해 3월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있는 주택 및 아파트 7만 2천 채에 대한 보험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번 보면은 4번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바이든 행정부는 LA 상공의 비행 금지 구역을 제정해서 주 및 지역 소방 항공기가 화염과 싸우는 것을 차단했다. 저는 이 산불들은 모두 방화라고 봐요. 몇 년 전부터 캘리포니아 산불들은 다 방화라고 봅니다. 저는 맨날 기후변화 노래 부르지만 실제로는 방화인 경우가 많습니다. 5번 보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인 팔리세이드를 보면 2028년 올림픽 개최지로 예정돼 있고 이미 모델 스마트 시티로 변모하도록 지정됐다. 모델 스마트 도시는 이제 15분 도시 그런 비슷한 개념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새로 부임한 DEI 다양성 포용성 소방서장은 작년에 전국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주요 업무는 화재 진압이나 재난 지원이 아니라 다양성 할당량을 집행하는 거다. 또 소방서 예산에서 1,750만 달러 삭감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그냥 막 나가는 데예요.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LA도 그렇고 미친 좌파. LA는 미친 좌파 도시, 캘리포니아는 미친 급진 좌파주. 자, 7번 보면은 아프리카 정키스로 출국한 캐런 베스 LA 시장은 화재 폭풍으로 이재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기를 거부하고 돌아와서 언론으로부터 도망쳤다. 인터뷰 때 이렇게 위로 말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피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난 2년 동안 LA 시의회는 소방 예산 상당 부분과 잉여 장비를 우크라이나로 전환했다. 참, 예산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그냥 미국이나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이 하는 짓을 보면은 미국의 51번째 주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할 말씀드리겠습니다. 메가 앨범인 hnhkorea.com 추천인
회원 가입 누르신 다음에 추천인 진실정치 할인 코드 W20 기재하시면 20% 할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정치 구독, 라이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진실정치는 슈퍼챗 구글에서 이렇게 모든 수익을 금지시켜가지고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 후원 주소입니다. 예, 주소입니다. 자, 그럼 진실정치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